내로남불의 사회심리학.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 네 글자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정치적 풍자어 가운데 하나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긴 문장을 줄여 만든 신조어인데 그 속뜻은 간단하다. 자기 편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상대편의 잘못에는 가혹하다는 이중잣대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즐겨 쓰이는 표현이지만 사실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심리적 태도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내로남불이 유독 크게 회자되는 이유는 몇 가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과거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기록되고 즉시 비교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과거에는 정치인의 과거 발언이 신문 아카이브 속에 묻히기 쉬웠지만 이제는 포털 검색 몇 번, 유튜브 영상 몇 분이면 모순이 바로 드러난다. 둘째, 진보 보수가 뚜렷하게 갈라선 정치 구도에서 서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은 손쉬운 무기가 되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발견하는 순간 상대 진영을 공격할 수 있는 즉각적 탄환이 생기기 때문이다. 셋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에 쌓인 발언 기록은 지우기가 어렵다. 국민 개개인이 디지털 기억의 수호자가 되었고 내로남불은 더 이상 언론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 스스로가 찾아내어 공유하는 놀이시자 검증이 되었다. 내로남불은 인간 본성인가?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인간은 늘 말과 행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다. 그러나 그 균형은 자주 흔들리고 그때마다 내로남불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정치인에게서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기록되고 비교되고 공적인 책임의 무게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가 말했듯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충돌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에게 유리한 설명을 덧붙이고 합리화를 시도한다. 소위 인지부조화 현상이다. 예컨대 내가 한 위장 전입은 아이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남이 하면 불법이다라는 식이다. 바로 이 심리적 기제가 내로남불의 가장 깊은 뿌리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집단에 관대하고 상대 집단에는 엄격하다. 정치에서 내로남불이 흔히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 우리 편 편향 때문이다. 소위 집단 편향이라고 한다. 내 편 정치인의 잘못은 사소한 실수나 정치적 탄압으로 덮이지만 상대편 정치인의 잘못은 곧바로 부패와 자격 없음으로 낙인 찍힌다.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순간 내로남불은 사회적 풍경 속에 자리 잡는다. 한편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도덕적이고 일관된 존재로 여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예외를 강조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 든다. 자기 이미지 보호 개념이다. 정치인의 경우 여기에 공적 언어가 얹히면서 모순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 말은 거창한데 행동은 미약할 때 내로남불이라는 꼬리표가 달라붙는다. 흥미로운 점은 동서양 고전 모두 오래전부터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사실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말에 앞서 행동이 있고 그 뒤에 말이 따른다고 말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군자의 도리라는 것이다. 정치인의 내로남불은 곧 군자가 아니라 소인으로 추락하는 행위로 읽힌다. 서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지도자는 무엇보다 자기 절제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도자가 자신의 욕망과 모순을 통제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고 보았다. 오늘날 정치인의 내로남불은 이 경고가 현실로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다. 심지어 마키아벨리조차도 군주는 항상 덕 있는 듯 보여야 한다고 말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위험성을 인정했다. 즉, 권력자에게 있어 내로남불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위협이다. 현대 정치 철학자들이 던지는 경고는 심각하다. 한나 아렌트는 진실과 정치에서 정치가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공적 세계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렌트에게 정치란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는 영역이기에 언어와 행위가 따로 노는 순간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진다. 내로남불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설명된다. 그것은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파괴적 행위다. 위르겐 하버마스 역시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 공적 담론의 정당성은 진실성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는 정치적 언어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말하는 자가 자기 말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내로남불은 곧 이 진실성을 파괴한다. 정치인의 발언이 공적 약속이 아니라 수사적 장식으로만 소비될 때
민주주의적 담론은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한다. 현대사회학도 현대사회의 내로남불 얼굴을 지적한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액체 근대라는 개념으로 현대사회를 설명했다. 규범과 가치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대에 사람들은 언제든 자기 입장을 바꾸며 적응한다. 정치인에게 내로남불이 특히 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순간의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진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우만은 동시에 경고한다. 이렇게 유동적인 사회일수록 책임을 지지 않는 언어가 쉽게 확산되며 결국 공동체의 신뢰가 액체처럼 흩어져 버린다. 내로남불은 그 전형적 징후라 할 수 있다. 피에르 부르디웨는 사회를 지배하는 힘을 상징 권력이라 불렀다. 언어와 담론이 곧 권력이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말은 단순한 개인적 발화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다. 따라서 내로남불은 단순히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언어를 도구화하여 지배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읽힌다. 즉, 내로남불은 권력 언어가 가진 위선적 본질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다. 결국 내로남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본성적 함정이지만 정치인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일관성 문제를 넘어 공동체가 정치에 기대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를 좀먹는 일이다. 아렌트가 말한 진실성의 위기, 하버마스가 지적한 공론장의 파괴, 바우만의 무책임한 유동성, 부르디웨가 말한 권력의 자기 모순, 그리고 한국적 체면, 정치의 그림자까지 내로남불은 이 모든 지점에서 정치의 가장 심각한 균열로 드러난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어 온 내로남불의 대표적 사례들만 해도 너무 많다. 내로남불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다. 그 거울 속에는 정치인의 위선만이 아니라 그것을 비웃고 또 묵인해온 우리의 얼굴도 함께 비친다. 내로남불은 정치의 거울이며 그 거울을 통해 민주주의의 건강을 점검하는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내로남불은 어느 특정 세력의 수치만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권력을 쥐든 쥐지 못했든 기회만 주어지면 반복되었다. 이것은 곧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병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왜 정치인들은 약속을 쉽게 어기고 도덕의 잣대를 남에게만 엄격히 들이대는가? 첫째, 극심한 진영 정치가 비판의 방향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아군에게는 관대하고 적군에게는 가혹하다. 둘째,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정치인의 공헌을 검증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여전히 부족하다. 셋째, 유권자의 피로와 체념도 문제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냉소가 반복을 용인한다. 그렇다고 미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내로남불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공약과 발언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비교 검증하며 유권자가 선거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정치인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결국 정치인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이 기억하는 발언, 기록된 언행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보여준 수많은 사례는 정치는 기억의 싸움임을 웅변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또 다른 내로남불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억이 축적될수록 한국 정치가 조금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희망도 존재한다. 내로남불을 넘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들이 무대에 서는 날을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